안녕하세요. 다사랑드림 요양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 하나인 인지저하 대상자 케어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BT 형식에 맞춘 실전 핵심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인지저하 대상자 케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 대상자는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며 정서적 불안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 공감, 안전,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인지저하 대상자에게 공감과 이해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나 집에 갈래?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여긴 병원이라고 설명한다. 2.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라며 공감한다. 3. 억지로 방에 데려간다. 4.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논리적 설명보다 감정 공감이 우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상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우리 엄마가 오기로 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사실을 말한다. 2. 어머님이 보고 싶으시군요. 라고 감정을 읽어준다. 3. 엄마 얘긴 그만하세요. 라고 제지한다. 4.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현실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보다 감정을 공감해주는 대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고 싶으시군요. 라는 말은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해주어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 말을 멈추게 한다. 2. 그대로 무시한다. 3. 눈을 마주치고 부드럽게 반응한다. 4. 보호자에게 빨리 오라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혼잣말은 인지저하 대상자가 불안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멈추게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안정적인 태도로 부드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도 밥 안 줬잖아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CCTV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2. 조금 전에 드셨어요. 라고 말한다. 3. 그래요. 배고프셨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억지로 다른 방으로 데려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알츠하이머 대상자는 최근 기억을 잃는 단기 기억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논리적 설명이나 증거 제시보다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불안을 줄이는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같은 말은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혼낸다. 2. 가족에게 대신 정리해달라고 한다. 3. 이건 어르신 것이 아니에요. 라고 지적한다. 4. 물건을 치우고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는 기억 혼동이나 인지 왜곡으로 물건 소유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직접 지적하거나 논쟁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전환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전환기법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다. 2. 왜 그러세요? 라고 바로 묻는다. 3.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며 진정시킨다. 4. 간호사에게 넘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의 돌발적인 정서 표현은 불안, 두려움, 통증, 혼란 등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신체 접촉과 눈높이 맞추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뢰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은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저기 사람 있어 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킬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 없어요. 착각이에요. 라고 말한다. 2. 무시하고 지나간다. 3.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4. 다른 보호자를 부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환각은 인지저하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현실을 정정하거나 부정하는 반응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정 상태를 우선 인정하고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과 같은 말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화장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한다. 2. 빠르게 화장실로 안내하고 도와준다. 3. 무시한다. 4. 가족을 부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배설 신호와 환경에 대한 인지가 혼동되어 화장실 앞이나 복도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배설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제지보다 즉시 화장실로 안내하여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인지저하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되는 실무 핵심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거울을 보며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 그건 당신이에요. 라고 설명한다. 2. 웃으면서 넘긴다. 3. 가족을 부른다. 4. 거울을 치우고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기 인식 능력의 저하로 인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타인으로 오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실 설명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거울을 치워 자극을 제거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대응이 가장 적절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요. 라는 말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신뢰 메시지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아까도 말했잖아요. 라고 지적한다. 2. 무시하고 지나친다. 3. 매번 부드럽게 같은 말로 반복해서 대답한다. 4. 보호자에게 넘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 질문은 단순한 성가심이 아니라 불안, 기억 저하, 정서적 위축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화내거나 지적하지 말고 매번 부드러운 말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실무 기술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집에 가고 싶다며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여긴 집 아니에요. 라고 설명한다. 2. 조금 후에 가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3.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실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욕구보다는 익숙한 장소에 대한 그리움, 불안,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제지보다
조금 후에 가요과 같은 수용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활동이나 주제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는 전환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환청이나 망상으로 불안해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망상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2. 옆에 있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3. 강하게 부정하고 제지한다. 4. 정신과 진료를 권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망상이나 환청은 치매 대상자에게는 현실처럼 생생한 경험입니다. 이때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대상자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며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역할인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대응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낯설어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반복적으로 이름을 소개하며 친근감을 쌓는다. 2. 왜 그러세요? 라고 다그친다. 3. 말을 줄이고 조용히 행동한다. 4. 무시하고 그대로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인지적 혼란과 불안을 쉽게 느낍니다. 이럴 때는 매번 이름을 말하며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신뢰 형성과 친밀감 유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오늘도 함께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언어적 일관성과 부드러운 태도가 핵심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인지저하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하고 난 먹을래요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안 먹으면 굶어야지요 라고 말한다. 2. 식기를 치워버린다. 3. 좋아하는 음식부터 권하고 분위기를 유도한다. 4. 보호자에게 떠넘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사 거부는 치매 대상자에게 매우 흔하며 억지로 권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은 심리적 반발을 불러옵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식부터 권하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천천히 식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식사 자체보다 식사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내가 간호사야 라고 말하며 약을 챙기려는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간호사 아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제가 대신 해볼게요 라며 약을 부드럽게 치운다. 3. 그럼 해보세요 라고 시킨다. 4. 가족에게 처리해달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과거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기억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흔합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단호하게 제지하면 자존감 손상, 불안, 저항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로 제가 대신 도와드릴게요 라며 위험한 상황을 부드럽게 차단하는 대응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런 방식은 현실 지향보다는 정서지지 중심 대응 전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인지저하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감정 공감과 정서적 지지입니다. 혼잣말, 반복 질문, 귀가 요구, 환각, 망상, 각 상황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부드러운 말투, 친근한 접촉, 그리고 신뢰입니다. 감정에 공감하고 불안을 줄이며 현실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대응이 요양보호사의 실무 핵심 역량입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인지장애 대상자, 대응 3법칙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설명보다는 공감을 해줄 것 우. 둘째, 논쟁보다는 수용할 것 우. 셋째, 통제보다는 안정감을 줄 것.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신뢰와 공감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치매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랑드림 요양TV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